뉴스 시작합니다. 김윤수입니다. 격동의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내일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탄핵 심판 선고가, 사흘 뒤엔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선고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번 주 예고된 헌법재판소와 법원의 시간표를 감안해 볼 때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이재명 대표 재판 이후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다음 달 초중순까지 미뤄질 수도 있다는 전망도 나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이세아 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과 이재명 대표 2심 선고 전에 나올 가능성은 없는 겁니까? 네, 오늘은 윤 대통령이 탄핵 소추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오늘도 윤 대통령 선고일과 관련한 결정을 내놓지 않았는데요. 재판관들은 자택 등에서 탄핵 심판 기록을 검토하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헌법재판관들은 내일 오전 10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를 마친 뒤 오후에 윤 대통령 사건 관련 평의를 열 예정인데요. 현재로선 윤 대통령 선고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일인 26일 수요일보단 늦게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입니다. 이 대표 2심 선고일은 고3 학생들의 수능 3월 모의평가 날이기도 한데요. 현재 주변 고등학교들이 윤 대통령 선고일에 휴교 예정이라 만약 수요일 선고가 나면 시험 장소를 급히 바꿔야 하는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번 주 대통령 탄핵 심판 날짜가 잡힌다면 일러도 목요일인 27일 이후일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오늘도 헌재 주변에선 탄핵 찬반 집회와 기자회견이 이어졌죠. 네, 지금 헌재 건물 자체는 불이 꺼지고 적막한 분위기입니다. 하지만 헌재 정문에서 안국역 사이 인도에는 돗자리나 천막을 친 탄핵 찬반 진영이 농성을 하거나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전 마지막 주말일 수도 있다는 판단에 찬반 양측 모두 휴일에도 헌재를 향한 압박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소추안이 가결된 지 100일째 되는 날입니다. 헌법재판소가 장고를 이어가자 민주당은 장외투쟁에 더욱 박차를 가하는 모습입니다. 이 광화문에 천막 당사를 짓고 이를 구심점 삼아서 여론전에 당력을 쏟아붓겠다는 구상을 내놨습니다. 특히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선거법 항소심 그 선고 전날인 모레를 콕 집어서 이날까지는 대통령 탄핵 심판 결론이 나와야 한다며 헌재를 압박했습니다. 김민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민주당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하지 않는다면 대한민국의 파멸 선고가 될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헌재가 대통령 파면을 결정할 때까지 내일부터 광화문에 민주당 천막 당사를 설치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민주당은 광장에서 국민과 함께 싸우겠습니다. 광화문 천막 당사를 내란 속의 파면과 대한민국 정상화의 거점으로 삼겠습니다. 민주당이 천막 당사를 설치하는 건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의혹을 주장한 지난 2013년 새정치민주연합 시절 이후 12년 만입니다. 최고위원 회의 등 공식 회의도 천막 당사에서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헌재의 빠른 탄핵 심판 결론을 요구하는 일종의 압박책으로 풀이됩니다. 이 내란 이후에 이 시대가 어둠의 시대 아니겠습니까? 새로운 빛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광화문을 통해서 거점으로.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재가 책무를 회피하지 말고 단호한 결정을 내릴 때라며 모레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을 내려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일보다 하루 앞선 날인데 민주당 관계자는 최대한 빠른 선고일을 강조한 것일 뿐 이재명 대표 선고와는 무관하다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 논의하는 전원위원회를 소집해 헌재의 신속한 선고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논의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다수당의 영향력을 최대한 활용해 국회의 이름으로 헌재의 빠른 선고를 압박하는 카드로 풀이됩니다. 채널A 뉴스 김민환입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천막 당사를 운영하는 걸 두고 입법부가 헌재를 겁박하는 거라면서 민주당의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불복하기 위한 빌드업,
그러니까 밑작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현재 여당은 야당과 마찬가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가 빨리 나와야 한다는 입장인데 다만 그 속내는 야당과 전혀 다릅니다. 손인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천막당사 설치 예고를 사법부에 대한 협박으로 규정했습니다. 여론을 선동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결과에 불복하기 위한 판짝이라는 겁니다. 민주당 원내대표가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모레 진행하라며 날짜를 지정한 것도 문제 삼았습니다. 대놓고 파면해라? 아주 결론을 주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탄핵 기각이나 각하가 될 경우에 불복하려는 그런 빌드업 차원에서 이미 천막당사를 설치하는 것이 아닌가. 국민의힘 고위 관계자는 강성 지지층을 자극해 폭력 행위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한 것까지 염두에 둔 전략으로 본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당에서는 되도록 이번 주 빠른 헌재의 선고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시간 끌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3말 4초. 이것까지 얘기가 나오는데 4월 18일 퇴임 직전에 하고 나갈 거다. 이런 식으로 가서는 안 된다. 여당 내에서 빠른 선고 필요성이 언급되는 건 지금의 헌법재판소 내부 구도가 마냥 불리하지만은 않다는 판단이 깔린 걸로 보입니다. 율사 출신의 한 의원도 지금 분위기라면 충분히 기각이나 각하도 가능하다고 본다라며 굳이 시간을 보내 변수를 만들 필요가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대응의 핵심 동력인 여론의 지지세를 언제까지 유지할 수 있을지 장담할 수 없다는 판단도 깔린 겁니다. 여권 잠룡인 홍준표 대구시장도 나라의 빠른 안정을 위해 조속한 탄핵 기각이 필요하다는 글을 남겼습니다. 채널A 뉴스 손인입니다. 선거법 항소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대표에게도 이번 주는 더없이 중요한 한 주입니다. 민주당은 반전을 기대하고 있지만 국민의힘은 1심과 마찬가지로 이 대표의 유죄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부각하면서 정계 은퇴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남영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공직선거법 2심 선고를 앞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향해 정계에서 은퇴하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확정 판결까지 유무죄가 확실하지 않은 사람이 대선에 나가려 하는 자체가 민주주의 유린이라는 주장입니다. 오히려 이번 선거보다도 이번 재판에 집중하시라. 그래서 만약에 거기서 무죄를 다 받으시면 그때 나오시라고. 여당 의원들은 이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잔뜩 부각하는 모습입니다.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표의 불치병인 거짓말 중독을 치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당선 무효형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아무리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온정을 표한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벌금 100만 원 이하로 나올 가능성은 없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이 대표의 2심 무죄를 자신하는 모습입니다. 이재명 대표 26일에 있을 공선법 2심 선고에서는 무죄를 확신하고 있고요. 네. 1심과는 다르게 2심에서는 무죄가 날 것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검사 출신으로 당 법률위원장까지 맡았던 양부남 의원도 한 방송에 출연해 저희들은 무죄를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비명계에서는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만큼 이 대표 2심 선고를 주시하는 분위기도 읽힙니다. 비명계인 양기대 전 의원은 1심과 비슷하게 유죄가 선고되면 우려했던 당대표 사법 리스크가 현실화되면서 민주당이 크게 동요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채널A 뉴스 남영주입니다. 장외 여론전이 격화되면서 탄핵 찬반 진영은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각 진영은 세를 과시하기 위해서 이 집회에 몰린 참석자 수를 공개하는데 이 숫자들이 경찰이 내부 참고용으로 파악하는 집회 참석자 수와 그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이 신뢰성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합니다. 최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촉구 집회. 이 집회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 5당 국회의원들도 합세했습니다. 오늘 민주당은 이날 집회에 민주당 의원 전원과 시민 100만 명이 참석했다고 밝혔습니다.
2016년 11월 12일 박근혜 전 대통령 퇴진 촉구 집회 당시 주최 측은 100만 명이 참여했다고 추산했는데 어제 집회 규모가 이와 비슷했다고 보는 겁니다. 반면 경찰은 어제 집회의 순간 최대 인원을 18,000여 명으로 비공식 추산한 걸로 전해집니다. 2016년 집회 때 경찰의 집회 참석자 수 비공식 추산 규모는 약 24만 명이었습니다. 경찰은 특정 시점에 순간 최대 인원을 파악하고 집회 측은 잠시라도 참석한 사람은 모두 포함하는 연인원 기준을 쓴다는 걸 감안해도 격차가 크다 보니 신뢰성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탄핵 반대 진영이 지난 15일 광화문 일대에서 연 대통령 지지 집회도 주최 측인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는 350만 명이 참가했다고 자체 집계했지만 경찰의 비공식 집계 인원은 2만 명 수준이었던 걸로 전해집니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해 찬반 양진영이 총력전에 나서면서 지지세의 규모를 둘러싼 신뢰성 논란도 커지는 모양새입니다. 채널A 뉴스 최재현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정치부 구자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구 기자, 여당에서 탄핵 심판 선고 빨리 하라 이런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눈길이 갑니다. 예, 민주당처럼 국민의힘에서 선고를 빨리 해라 이런 주문이 나오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싶을 수 있는데요. 이야기를 들어보면 한마디로 지금 판이 좋다. 자신감에서 오는 빠른 선고 주장이다 이렇게 읽힙니다. 판이 좋다. 왜 판이 좋다는 거예요? 내일부터 정치적으로 빅 이슈들이 예정이 돼 있죠. 한덕수 총리의 탄핵 선고가 내일이고요. 이틀 뒤에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 일정 잡혀 있습니다. 한 총리는 직무에 복귀하고 이 대표는 유죄가 유력하다. 이게 여당 내 기류거든요. 여세를 몰아서 대통령 탄핵 역시 긍정적으로 결론 내기 적절한 그야말로 타이밍이다 이겁니다. 아, 구 기자, 그런데 기억을 돌이켜보면 사실 뭐 탄핵 초기만 해도요. 대통령 쪽에서는 뭐 절차나 과정에 어떤 문제 같은 걸 하나하나 문제 삼으면서 최대한 시간을 버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사실 결론은 어차피 헌법재판관들의 몫이겠죠. 그런데 탄핵 초기보다 지금 그 재판관 구도에 있어서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있어 보입니다. 쉽게 말해서 대통령 탄핵 인용을 결정할 재판관 6명이 안 모였다는 겁니다. 여당에서는 오늘 시간은 우리 편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그러면 앞서 구 기자가 말한 빨리 끝내야 한다. 이게 시간이 갈수록 유리하다는 입장과는 좀 상충되는 거 아닌가요? 변수가 싫다는 겁니다. 탄핵 국면에서 무너지지 않고 여기까지 온 것처럼 하루하루 정치 상황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요. 한 국민의힘 의원은 계속 탄핵 반대 집회를 하면서 동력을 이어가는 것도 부담이라고 말했습니다. 가장 좋다고 판단될 때 그때 끝내야 한다는 거죠. 여당은 뭔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건가요? 정보로 움직인다기보다는 정황과 전망으로 판단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다만 탄핵 심판 과정에서 중요하다고 자주 언급되는 여론전이라는 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론 이제 빨리 내자, 빨리 하자 이런 자신감 있는 모습을 비춰주는 것 자체가 지지층에게는 메시지일 수 있겠죠. 민주당도 뭐 결론을 빨리 내라고 하는 건 같아요. 여당의 주장이 자신감이라고 한다면 야당의 주장은 일종의 불안감일 수 있습니다. 대통령 파면을 당연하다고 여겨온 입장이라면 선고가 늦어지는 연유에 의문이 클 수밖에 없죠. 천막 당사라든지 뭐 정확한 선고 일자를 지정해서 촉구를 한다든지 뭐 일종의 압박 카드인 건가요? 무엇보다 지지층의 여론을 의식한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습니다.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카드죠. 이재명 대표의 항소심 선고 전날 선고하라고 오늘 야당 원내대표가 날짜를 콕 집어서 강력히 요구하는 것도 역시 헌재를 겨냥한 강력한 대응과 압박이면서 지지층을 향한 메시지 성격도 있는 겁니다. 12년 만에 등장한 이 천막 당사, 개인적으로는 좀 놀랐습니다. 역시 지지층의 불안감을 의식한 카드일 수 있습니다. 국회 밖에 당사를 차리고 원내대표가 하루 종일 자리를 지킬 예정인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광화문이라는 장소는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당시 촛불 집회가 열렸던 장소죠. 이런 상징성 역시 강조하고 싶은 것 같고요. 민주당 지도부 의원도 그동안 숙성시킨 에너지를 광화문 총력전으로 모으자는 차원이라고 말했습니다. 야당은 장외 여론전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겁니까? 국회에 압도적 다수 의석을 갖고 있는 민주당은 국회 안에서도 쓸 수 있는 카드가 있습니다. 오늘 나온 전원위원회가 바로 그 카드인데요.
국회의원 전원이 논의해서 국회의 뜻을 결정하는 회의 같은 겁니다. 국회법상 국민의힘이 동의하든 말든 민주당 의원들만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헌재의 빠른 파면 선고 압박에 입법부인 국회의 이름도 동원하겠다는 겁니다. 민주당도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자는 상황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였습니다. 이번 주 이른바 사법 슈퍼위크의 시작은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부터입니다. 여당은 한 목소리로 한 총리의 복귀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반면 야당은 한 총리 탄핵 여부와는 별개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보도에 김호영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한덕수 국무총리의 내일 직무 복귀를 자신하는 분위기입니다. 민주당에서조차 탄핵 기각 전망이 나온다고 주장하면서 무책임한 탄핵 남발을 민주당이 자인하는 꼴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헌재가 내일 한 총리 탄핵에 대한 국회 의결 정족수 문제를 정리해야 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거대 야당은 앞으로 마음에 들지 않는 권한대 직무대행들을 제멋대로 직무정지시킬 수 있다는 선례를 남기는 것입니다. 헌재가 거대 야당의 무제한 탄핵 면허증을 부여하게 되는 것임을 명심하길 바랍니다. 여당에서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되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여당 초선 의원들은 한 총리 직무 복귀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을 추진하는 민주당을 겨냥했습니다. 경제부총리를 직무정지시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최상목 개인에 대한 탄핵을 넘어 경제 컨트롤타워 탄핵이고 한국 경제 탄핵입니다. 반면 민주당은 한 총리 탄핵 심판보다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에 집중하는 모습입니다. 탄핵 계획에는 변함이 없다며 경제부총리 탄핵이 우리 경제에 미칠 우려에도 선을 그었습니다. 경제 공동체를 위해 가지고 시감자를 남겨놨는데 그 시감자를 살펴보니까 썩어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무능력이 입증된 썩은 감자는 가만히 해서 분리해야 된다. 한덕수 탄핵 선고와는 무관하게 반드시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해서 진행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국회의장실과 논의를 거쳐 최대한 빨리 최상목 탄핵안을 통과시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김호영입니다. 내일 헌법재판소가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사건에 대해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할 경우에 한 총리는 재판관이 주문을 읽는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됩니다. 만약 복귀가 결정되면 한 총리는 곧바로 출근을 해서 현안을 살필 예정입니다. 이다혜 기자입니다. 지난달 19일 헌법재판소에 직접 출석해 하루빨리 직무 복귀 결정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던 한덕수 국무총리. 정부가 적시에 대응하지 않으면 미래 세대가 오래도록 혹독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제가 저희 자리로 서둘러 돌아가야 하는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총리실은 선고 결과를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한 총리 복귀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내일 공관에서 선고 결과를 지켜본 뒤 헌재의 기각 결정이 나오면 곧바로 정부 서울청사로 출근할 계획입니다. 도어 스태핑 형식으로 업무에 복귀하는 각오를 밝힌 뒤 곧바로 최상목 권한대행으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을 걸로 보입니다. 특히 전국적으로 확산되는 산불 피해 대응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총리실 관계자는 한 총리가 정확한 상황을 보고받은 뒤 진화와 피해 관리에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국가안전보장회의 NSC를 열어 안보 상황을 점검할 것이란 관측도 나옵니다. 또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이 자리에서 대국민 담화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선고가 남아있는 만큼 정치적인 언급은 최대한 피하고 권한대행 역할에 충실하겠다는 중립적인 입장을 밝힐 걸로 전해졌습니다. 채널A 뉴스 이다혜입니다. 네, 아는 기자 시작하겠습니다. 법조팀 김지윤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내일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결론도 결론이겠지만 이 관심이 쏠리는 이유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과 어느 정도 연관이 돼 있기 때문이겠죠?
네, 한 총리 탄핵 심판 결과요.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론의 가늠자가 될 수 있어서입니다. 12.3 비상계엄으로 탄핵 심판을 받고 있는 인물들이요. 윤 대통령을 포함해서 모두 4명입니다. 이 중에 한 총리 사건 제일 먼저 결론이 나오기 때문에 비상계엄에 대한 헌재의 첫 판단이 뭔지 엿볼 수 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가 다가오는 상황에서 그 결과를 가늠해 볼 수 있는 헌재의 의견이 처음 나오는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이 요구하는 탄핵 심판 이 각하 가능성도 내일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는 겁니까? 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해온 탄핵 각하와 기각 근거들을 좀 보면요. 한 총리 탄핵 사건과도 일부가 겹칩니다. 하나씩 살펴보면요. 먼저 각하 주장의 근거 중 하나,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겁니다. 대통령 측은 탄핵 소추서의 80%에 해당하는 내용이 철회되는 거라면서 국회 재의결 대상이다 이렇게 주장했거든요. 앞서 헌재는 재판부가 판단할 사항이라고 말을 아꼈었죠. 한 총리 탄핵 사유에서도 내란죄 철회 논란이 일었는데 여기에 대한 헌재의 판단이 내일 선고에서 드러날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 측은 현재 각하 아니면 기각이다 이렇게 자신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기각이나 인용 여부를 판단할 어떤 실마리도 내일 한 총리 선고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네, 윤 대통령과 한 총리의 중복되는 탄핵 소추 사유의 핵심이 바로 이겁니다. 비상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심의 절차요. 윤 대통령은 최종 변론 때 직접 국무회의를 할 게 아니었다면 국무위원들이 왜 대통령실에 왔겠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요. 계엄 선포는 국무회의 심의를 거친 적법행위였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상민 전 행안부 장관도 증인으로 나와서요. 국무위원들 열띤 토론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충분한 심의 있었다 이렇게 말을 했고요. 반면 국회 측은 5분 만에 끝난 데다 회의록도 안 남겼는데 어떻게 국무회의냐 이렇게 반박했잖아요. 양측 입장이 팽팽히 맞서는 상황에서 헌재가 한 총리가 참석한 국무회의 적법했다고 보면 대통령 측에 크게 유리해지는 거고요. 반대로 허울뿐이었다 이렇게 보면 반대 상황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 측은 이 수사 기록을 증거로 채택한 것에 대해서도 문제라고 반발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수사 기록 증거 채택, 대통령 측이 기각을 주장하는 또 다른 사유기도 하죠.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수사 진행 중인 사건 기록 송부 그리고 채택은 헌법재판소법 위반이라고 반발해왔죠. 한 총리 탄핵 심판도 경찰 등 수사기관이 제공한 한 총리 피의자 신문조서 등이 증거로 채택이 됐거든요. 재판부가 내일 결정문에 이들의 증거 능력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았을지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입니다. 특히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은요. 헌재 증인의 수사기관 진술과 심판정 증언이 다른 경우가 여러 번 있었잖아요. 만약 헌재가 이 수사 기록을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면 윤 대통령 사건 결론은 헌재 증언 중심으로 따지게 되기 때문에 대통령 측은 내일 헌재의 결정을 주시할 겁니다. 한 총리 탄핵이 각하나 이 기각이면 최상목 대행이 이 두 재판관 임명도 원천 무효다 이런 여권의 주장에 힘이 실릴지도 내일 알 수 있는 겁니까? 네, 맞습니다. 한 총리의 탄핵 사유 중에는요. 헌법재판관 임명을 안 했다 이 부분도 포함이 돼 있거든요. 헌재가 이 사유를 기각하면 최상목 대행의 조한창, 정계선 재판관 임명은 원천 무효고 두 사람이 참여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의 절차적 정당성에 대한 의문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물론 변수는 있습니다. 헌재는 앞서 권한쟁의 심판에서 권한 대행의 임명권은 헌법상 의무라면서 미임명은 위법이라고 판단했거든요. 한 총리 선고 때 헌재가 한 총리의 재판관 미임명을 위헌, 위법이 아니거나 파면 사유가 아니라고 할지도 내일 선고의 관전 포인트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아는 기자 법조팀 김지훈 기자였습니다. 이어서 산불 소식 전하겠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산불을 끄기 위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경북 의성과 경남 산청, 울산 울주군의 경우 여전히 불길이 잡히진 않아 추가 확산 우려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현장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자, 김대욱 기자, 현재 의성 산불 진화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해가 지면서 시뻘건 불길이 더욱 선명해지고 있습니다. 연기와 함께 매캐한 냄새도 진동하고 있는데요. 이틀째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화만은 쉽사리 잡히지 않는 상황입니다. 어제 오전 11시 25분쯤 시작된 경북 의성 산불은 오늘 오후 4시 기준 59% 진화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진화율은 오늘 오전 한때 2%까지 떨어졌었는데요.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화선이 확대됐고
연기도 짙어져 헬기 투입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오후 들어 진화 헬기 52대 등 장비와 인력을 대거 투입하면서 진화율은 점점 올라가고 있지만 오늘 밤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산불로 인한 피해도 커지고 있는데 적지 않은 주택이 불에 탔다면서요. 네, 취재진이 찾은 의성의 한 마을은 16가구 중 6가구가 불에 탔는데요. 경북 의성에서만 29채의 주택이 산불로 피해를 봤습니다. 경찰들이고 뭐 공무원들 면장이고 와가지고 막 대피하라 해가지고 이 앞뒤 양산 전체가 불이 다 붙어버리니까 뭐 방법이 없어 방법이. 경북 의성에선 950명 넘게 대피하고 4,050헥타르가 잿더미가 됐습니다. 사흘째 산불이 계속되고 있는 경남 산청에서도 오늘까지 주민 461명이 대피하고 주택 10채 등이 피해를 봤습니다. 불이 정말 이렇게 확인하고 나서 날아다닌다는 그런 이렇게 상황들을 목격했는데 진짜 이렇게 불이 이렇게 봉방 뛰면서 날았고 심지어는 저 강 건너에 있는 저 산까지. 60대 산불 진화대원과 30대 인솔 공무원 등 4명이 산 중턱에 고립돼 숨졌고 6명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정부는 경남 산청군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지원에 나섰습니다. 경남 산청 산불 진화율은 오후 들어 70%를 넘긴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의성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산불이 난 원인을 밝히기 위해선 앞으로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일부 지역의 경우 사람들의 부주의나 실수로 인한 인재일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성묘객이 쓰레기를 태우거나 풀베기 작업 중 예초기를 돌리다 불씨가 튀어서 산불이 났다는 겁니다. 허준원 기자입니다. 울산 울주 산불이 시작된 장소로 파악된 곳입니다. 온통 검은재로 뒤덮였고 산 뒤편에서는 여전히 연기가 피어오르고 있습니다. 이곳 야산에 있는 농막에서 용접을 하던 중 불꽃이 튀어 산불로 번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밤새 대피했던 주민들은 긴박했던 상황에 가슴을 쓸어내립니다. 근데 이번에는 유독히 이 바람이 북동쪽으로 불면서 이 마을 쪽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너무나 깜짝 놀랐고. 경북 의성은 성묘를 하다 실수로 불이 난 것으로 추정되고 그제 산불이 발생한 경남 산청의 경우 예초 작업을 하다가 산불로 번졌습니다. 예초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예초기에서 불티가 튀어가지고 발화가 됐다. 오늘 오전부터 시작된 경남 김해 산불은 문중 묘지 관리를 하던 60대가 과자 봉지를 태우던 과정에서 야산으로 불이 옮겨 붙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소한 부주의 등으로 대형 산불로 확산되면서 어제 오늘 주말 동안 전국 42곳에서 산불이 잇따라 발생했습니다. 현재까지 5곳의 산불은 불길을 잡지 못한 상황입니다. 대구, 경북, 부산, 경남 지역 등에 건조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일부는 경보로 상향됐습니다. 서풍이 지속되면서 동해안 등을 중심으로 대기는 당분간 더 건조해질 전망입니다. 여기다 내일도 전국적으로 순간 초속 15m의 강풍이 예고돼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채널A 뉴스 허준원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열차가 탈선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홍대 입구에서 서울대 입구역으로 향하는 열차 운행이 중단됐지만 현재는 복구가 완료됐습니다. 최다함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컴컴한 지하 공간에 전동차가 선로를 벗어나 기울어져 있습니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도림역에서 전동차가 선로를 이탈하는 사고가 난 건 오늘 오전 7시 50분쯤. 승객을 태우려고 차량 기지를 나와 신도림역 승강장으로 진입하려던 2호선 열차가 정지 신호를 어기고 계속 진행했고 선로가 끝나는 지점에 다다르면서 결국 탈선했습니다. 출고된 열차가 신도림역 4번 승강장에서 정지 신호를 위반하고 진행해서 정지 표지를 지난 후에 자동 탈선한 것. 승객들이 타고 있지 않아 다행히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열차에 있던 기관사 등도 다치지 않았습니다. 탈선한 전동차가 신도림역에서 멈춰버리면서 지하철 2호선 홍대 입구역부터 서울대 입구역까지 외선 순환열차의 운행이 중단됐습니다.
2호선 지선인 까치산역과 신도림역 사이 양방향 운행도 10여 분간 정지됐습니다. 운행 중단 구간에는 무료 셔틀버스가 투입됐지만 시민들은 큰 불편을 겪었습니다. 신대방역 절에 가는데 지금 10시까지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지? 뭘 타고 가야 되지? 갑자기 탈선 사고로 못 탄다고 해가지고 급하게 택시 타고 이동해야 될 것 같아요. 서울교통공사는 선로 이탈 열차를 장비로 들어 선로에 돌려놓은 뒤 사고 10시간 만에 전철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조사위원회를 꾸려 이번 사고의 원인을 조사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최다함입니다. 내일부터 서울 강남 3구와 용산구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효력이 발생됩니다. 오늘 소위 막차를 타려는 일부 집주인들은 시세보다 호가를 낮추고 급매물을 던졌습니다. 김태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송파구 일대에 위치한 공인중개소들. 급매물을 알리는 전단지가 빼곡히 붙어 있습니다. 토지거래 허가제가 실시되기 전인 오늘까지 집을 팔기 위해 가격을 낮춰 내놓은 겁니다. 그저께 막 2억 5천 3억씩 낮춰서 매매를 했죠. 내일부터는 다시 토호제 적용을 받으니까 쫓기듯이 파는 거예요. 한 달 전 토허제 해제 발표로 2억에서 3억 원씩 뛰던 아파트 가격이 도로 낮아지고 있습니다. 이 아파트는 현재 84제곱미터가 28억 원에 나와 있습니다. 한 달 전만 해도 30억 원에 거래됐는데 2억 원 낮춘 겁니다. 서울 강남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든 오늘까지 매매를 성사시키기 위해 아파트 값을 내리고 있습니다. 전세를 끼고 사는 갭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세입자를 구해주겠다고 제안하기도 합니다. 다시 묶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난립니다. 43억이 나왔다가 갑자기 발표가 나면서 40억 해주는 거고, 자 오늘까지 하시면 다 전세도 맞춰주고 해드릴게요. 하지만 계약은 쉽게 성사되지 않는 분위기입니다. 매도자는 당장 집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지만 매수자는 서두를 이유가 적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해당 지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 토허제 해제 이후 발견된 이상 거래는 17건. 신고된 내용과 실제 거래 내역이 부합하는지도 정밀 조사할 예정입니다. 채널A 뉴스 김태우입니다. 최근 비상 경영 의지를 다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중국을 찾았습니다. 중국 정부 고위 인사들과 글로벌 기업 대표들이 함께하는 국제 포럼에 참석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회장은 가장 먼저 샤오미 그룹 회장을 만나서 전기차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보도에 임종민 기자입니다. 중국 베이징을 방문 중인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레이쥔 샤오미 CEO와의 회동이 포착됐습니다. 두 사람이 만난 곳은 샤오미의 전기차 공장입니다. 이번 만남을 계기로 전기차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는 샤오미와 삼성전자의 협력이 강화될 것이란 관측입니다. 삼성전자는 2017년 인수한 자동차용 전기장비 사업 하만의 성장세를 바탕으로 고객사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하만 카돈이라고 저희 전장회사 산 거 있는데 거기도 갔었고, 그 자동차 업계의 그 변화, 급변이라 그래야 되나? 그것도 피부로 느낄 수 있었고요. 이재용 회장은 오늘부터 1박 2일로 개최되는 중국 발전 포럼에도 참석합니다. 중국 고위 당국자들이 글로벌 기업인들을 초청해 투자를 유치하는 행사입니다. 이 회장 참석은 2년 만으로 팀쿡 애플 CEO와 퀄컴과 브로드컴 등 글로벌 기업 CEO들과 협력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최근 임직원들에게 사직생의 각오를 주문한 이 회장. 중국 방문을 시작으로 글로벌 경영 행보에 본격적으로 나섰다는 분석입니다. 채널A 뉴스 임종민입니다. 미국을 여행 중이던 한국인 가족 3명이 열흘째 이 행방이 묘연합니다. 현지 경찰은 마지막으로 파악된 차량과 휴대전화의 위치 정보를 바탕으로 일대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조아라 특파원이 전합니다. 미국 그랜드 캐니언을 여행하던 한국인 여성 3명이 연락이 끊긴 것은 현지 시각 지난 13일 오후 3시쯤. 33살 이모 씨와 그의 어머니인 59의 김모 씨, 그리고 54살의 김 씨 친동생은 당시 그랜드 캐니언에서 라스베이거스로 이동하고 있었는데 고속도로 중간에서 이들의 렌터카 위성 항법 장치,
GPS 신호가 끊긴 겁니다. 당초 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려던 이들이 연락이 두절되자 한국에 있는 가족이 실종 신고를 했습니다. 당시 이들의 신호가 마지막으로 감지된 고속도로 인근에서는 눈폭풍 사태로 22중 연쇄 추돌 사고가 발생해 2명이 숨지고 16명이 다친 바 있습니다. 미 현지 수사당국은 실종 위치와 시간이 사고와 거의 일치하는 만큼 두 사건 간 연관성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LA 총영사관 측은 사고 현장 인근 우회로까지 헬기 등을 동원해 수색에 나섰지만 이들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담당 영사를 현지에 파견해서 경찰들과 적극적으로 협력하도록 조치했고 주정보 지역 경찰에도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애리조나 현지 교민들은 그랜드 캐니언 인근 겨울 폭풍에 주의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랜드 캐니언 출발된 맑은 날씨였는데 그 몇 시간이 이게 좀 달리다 보니까 갑자기 이렇게 날씨가 좀 많이 바뀌면서 순간적으로 그런 눈폭풍이 이렇게 만났습니다. 외교부는 실종자 가족을 지원하는 등 필요한 영사 조력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에서 채널A 뉴스 조아라입니다. 미국 마이애미에서는 경찰이 눈앞에서 벌어진 이 집단 폭행 사건을 방관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길거리 한복판에서 사건이 벌어졌는데 현장에 있던 경찰은 차에서 내리지도 않았습니다. 송진섭 기자가 전합니다. 대낮 도로 한복판에서 자전거 라이딩 복장의 무리들이 한 남성을 넘어뜨리고 집단 폭행을 가합니다. 주먹질에 발길질까지 해도 화를 이기지 못하자 자전거까지 내던지며 폭력을 가합니다. 그런데 이들 바로 뒤 경찰차가 있었지만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습니다. 차 안에 있던 경찰은 주변을 순찰하던 다른 경찰이 오고 난 뒤에야 밖으로 나와 사태 수습에 나섭니다. 현지 시각 16일 미국 마이애미주의 한 도로에서 경찰이 집단 폭행 현장을 방관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현지 언론들은 집단 폭행 사건도 문제지만 아무런 대처를 하지 않은 경찰이 더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마이애미 경찰서장은 방관했던 경찰을 직무에서 배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당에서 밥을 먹던 한 여성, 자신의 머리카락을 뽑아 남성에게 건넵니다. 남성은 받은 머리카락을 음식에 넣은 뒤 직원을 불러 항의합니다. 음식에 이물질이 나왔다며 음식값 $20를 내지 않으려 사기를 친 겁니다. 이를 목격한 옆 테이블 손님이 주인에게 알려 발각됐습니다. He was proposing to her on the side steps there, and I stopped him. I said, "Look, don't come back here again." 식당 주인은 이들 가족에게 음식값을 돌려받고 경찰 고발은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널A 뉴스 송진섭입니다. 국민연금 개혁안의 여진이 만만치 않습니다. 여야를 막론하고 30, 40대 젊은 의원들이 미래 세대의 부담을 키운다면서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보도에 장하얀 기자입니다. 한자리에 모인 30, 40대 여야 의원들. 사흘 전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며 당적을 가리지 않고 모인 겁니다. 예상 가능한 문제를 지적하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세대 갈등이나 개혁에 대한 반대처럼 몰고 가려고 하는 시도에는 분명히 선을 긋고자 합니다. 강화된 혜택은 기성세대부터 누리면서 그로 인해 추가되는 부담은 또다시 후세대의 몫입니다. 미래 세대에게 미안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이들은 기성세대가 더 혜택을 보는 구조라며 재협상을 요구했습니다. 내는 돈인 보험료율을 세대에 상관없이 8년간 0.5%포인트씩 오르게 했으면서 받는 돈을 정하는 소득 대체율은 당장 내년부터 3% 올리는 것이 청년 세대의 부담을 떠넘기는 구조라는 겁니다. 이들은 당장 내년부터 매년 1조 원 정도의 국고 투입과 연금 특위에 3040 의원 참여 등을 요구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이른바 86세대는 꿀을 빨고 올라간 돈을 수십 년 내야 연금을 받는 청년 세대는 독박을 쓰는 것이라며 거부권은 이럴 때 쓰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친한계 소장파 언더 73도 기자회견을 열고 거부권 행사와 구조개혁 논의를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여야 지도부는 특위를 통해 청년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하겠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채널A 뉴스 장하얀입니다.
여랑여랑 정치부 박자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 볼까요? 네, 여야 대표가 보이는데 망언과 명언, 뭘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네, 일단 기억을 되짚어 보시면 얼마 전 국민의힘이 이재명 대표 망언집이라고 소개한 한 책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쌓아온 표리부동한 언행과 정치 행태를 뒤쫓기에는 역부족입니다. 현행범 체포, 몸조심하라 등과 같은 망언들이 빠른 속도로 쌓여왔습니다.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이 망언집 말고 뭐 명언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표 망언집이라고 한 걸 이 민주당 이 대표 지지자들이 명언집으로 다시 만들기에 나섰습니다. 국민의힘이 망언으로 규정한 이 대표 발언들도 오히려 명언이라면서 수록돼 있는데요. 이 대표 지지층에서는 권 원내대표한테 오히려 고맙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친명이다 이런 반응까지 나왔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 뭔가 당황스러울 것 같은데요. 네, 아닙니다. 이 여당의 오선 원내대표 바로 받아쳤습니다. 오히려 인간 이재명 명언집이다. 권성동 대표한테 감사 문자도 보냈다. 지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나올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뭐라 그러겠습니까? 같이 망언집이라고 규탄에 동참하리라는 걸 기대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은 질문하시는 것이죠. 그런데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 담겨 있어요? 네, 기본사회나 이 K-엔비디아 등 이 대표의 정책 관련 발언들도 포함돼 있었고요. 최근 당내에서 논란된 그 발언, 비명계 의원들이 검찰과 짜고 자신의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는 발언까지 포함됐습니다. 또 이 대표 재판과도 연관된 김문기 모른다 이 발언도 포함됐고요. 결국 같은 발언을 놓고 망언으로 보는 사람, 또 명언으로 보는 사람 극명히 갈리는 거죠. 정치의 양극단화가 여기서도 엿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정치와 뭐를 말하는 건가요? 네, 바로 재난입니다. 영남 지역 중심으로 발생한 큰 산불로 국민적 걱정이 큰 상황이죠. 이 산불을 정치와 접목시킨 오늘 정치인의 발언이 이 정치 논쟁으로 번져서 준비해봤는데요. 단초가 된 발언부터 들어보실 텐데 듣고 판단해 보시겠습니다. 산불이 나면 피해가 국민들에게 오잖아요. 윤석열은 누굽니까? 내란에 불을 낸 방화범 아닙니까? 즉시 파면하고 구속시키는 것이 산불 진화, 내란의 불을 진화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란을 진화하는 것이 산불 진화와 같은 효과인 것입니다. 들어보니까 이 대통령의 계엄과 탄핵을 산불 상황에 비유를 한 거예요? 그렇습니다. 오늘 윤 대통령이 산불 피해로 인한 사망자 발생 등을 우려하면서 SNS에 정부의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글 올렸거든요. 바로 이 글을 문제 삼은 겁니다. 대통령이 선포한 계엄이 산불이고 대통령을 파면하는 게 산불을 끄는 거다. 지금 윤 대통령이 산불 관련 언급할 자격이 있느냐, 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논란이 됐다고 하니 뭐 여당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나 보군요. 그렇습니다. 특히 경북, 경남 지역 중심으로 피해가 컸다 보니 이 지역 의원들이 문제 제기했습니다. 기자회견에 앞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전국 30곳이 넘는 곳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4분이 돌아가시고 4집이 타들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산불까지도 대통령 파면이라는 정치적 주장의 수식어로 쓰는 게 정상입니까? 네, 국민이 겪은 재난 앞에서 정치인이 보여준 태도가 논란된 적 과거에도 있었죠. 물론 본 뜻은 그게 아니었다 이런 말도 많이 들어봤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재난을 겪은 국민 앞에 한 톨의 오해조차 받지 않게 노력하는 것도 다름 아닌 정치인의 목 아닐까요?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영남 지역 곳곳에 대형 산불이 잇따랐습니다. 기온은 높아지는데 습도는 줄어들고 바람은 강해서 산불이 확산하는 최적의 환경이 됐기 때문인데요. 현재 영남 지역과 동해안, 제주에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고요. 대구와 경북 동해안은 건조경보로 격상됐습니다. 이 지역은 대기 중 습도가 25% 밑으로 떨어져서 화재에 유의해야겠습니다. 이에 더해 낮 기온은 평년보다 높습니다. 오늘 서울은 최고 24도로 올봄 최고 기온을 경신했습니다. 내일도 구름 많은 가운데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초미세먼지는 나쁨 단계로 공기 탁하겠습니다.
전국이 11도 안팎에서 시작돼 서울 최고 19도, 전주 23도, 대구 24도 등 일교차가 크겠습니다. 목요일엔 전국에 비가 내리며 기온이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와 재지정을 두고 시장이 혼란에 빠졌습니다. 대출 규제가 다시 강화되면서 이미 집을 산 계약자들은 잔금 마련에 비상이 걸렸고 집을 팔기로 한 사람들도 계약을 속속 포기하고 있습니다.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세심한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침표 찍겠습니다. 정책의 최대 목표는 안정. 뉴스에이 마칩니다. 고맙습니다.